자, 여러분들과 우리 은하와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일단은 거시적인 입장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이용할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할게요. 은하라고 하는 자체는 도대체 뭐를 보고 은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은하, 갤럭시라고 하는 거. 이 은하라고 하는 자체는 항성이나 성간물질, 또 그 중에는 암흑물질도 있어요. 이런 암흑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천체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거대한 천체 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를 은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은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타원 은하도 있고, 그리고 나선 은하도 있고, 렌즈형 은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모양 자체가 합쳐져 있는 은하도 있어요. 우리 은하도 지금 보게 되면은 막대 나선 은하인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모양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은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은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구조를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념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거는 우리 은하를 이렇게 이미지 처리를 해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 처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부두씩 그린 거예요. 실제는 우리는 우리 은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를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이것처럼 보려면은 은하계 밖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우리 은하는, 특히 다른 은하는 우리가 지구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하는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자료로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듯이 아까 은하의 종류 중에서 막대 나선 은하예요. 막다와 이렇게 돌아가며 수용돌이 팔을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예요. 그리고 대강 지름은 약간 10만 광년 정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광년이라고 하는 자체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우리가 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빛속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빛속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죠? 근데 대략 얘기를 해서 초당 약 한 30만 km 정도를 가요. 지금 7바퀴 반 정도 도는 속도로 가요. 이거는 초당이에요. 대신 광년은 이런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빛이 조금 아까 말했듯이 그런 속도로 여기를 10만 년이 지나야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주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속도, 그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느껴져도 실제는 우주 규모에서 보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느린 속도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략 한 10만 광년 정도 이렇게 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태양계는 여기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태양계는 어디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약 한 3만 광년 정도 나선팔에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이 정도로 위치에 태양계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반의 두께는 약 한 1000광년 정도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 대강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항성이라고 하는 별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략 한 1000억에서 한 2000억 개 정도 우리 은하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은하에 대한 규모를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대강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런 규모나 그리고 별의 숫자나 그리고 태양의 위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그리고 이런 은하들이 모여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하고, 이런 은하단이 엄청나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우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138억 년 동안 바로 저렇게 진화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봤듯이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138억 년이 걸려서 우리는 바로 이 시간과 공간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규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머릿속으로 잠깐 은하에 대해서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 질문을 할까요? 아까 은하는 약 한 1000억에서 2000개 정도 별을 가진 은하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는 어떤 은하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예요. 그러면 그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은하는 대략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을까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아요? 약한
250만 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은하하고의 거리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지금 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략 한 10만 광년 정도 되고 지구는 여기에 약 한 3만 광년 정도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은하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약 한 250만 년 정도,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우주 규모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는 이거는 그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은하를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려고 한다면, 물론 중심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대 블랙홀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인해서 블랙홀 중심을 지금 회전하고 있다라고 과학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은하의 중심은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밤하늘 별자리에서 궁수다리를 보게 되면은 궁수다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우리 은하 중심이고 그 근방에 거대 블랙홀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은하와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사고 실험을 해보죠. 어떤 사고 실험을 하는 거냐면 이제 대강 규모는 잡혔을 거니까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고 이쪽 250만 광년 떨어져서 안드로메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요. 이쪽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여기에 그만큼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신을 할 때 여러분들 친구 또는 뭐 미국에 사는 친구 등등등 부모님하고 통신을 할 때 거의 순간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우주 규모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만약에 이쪽에 여기 정도의 지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드로메다를, 지금 여기는 목성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약간 이걸 안드로메다라고 할게요.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 상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야! 하고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가 250만 년 광년 떨어지기 때문에 빛 속도가 곧 정보를 전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한 번 가는데 25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사는 여러분들 친구나 부모님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려면 그럼 이쪽에서 왜 하고 답변을 하면은 다시 여기서 정보가 날라오기 시작해서 우리한테 오려면은 다시 25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략.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야 하고 불러서 왜 하고 답변하는데 약 한 500만 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시조인 호모 에렉투스가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이잖아요. 호모 에렉투스가 대략 한 170만 년 정도 전에 지구에 처음 태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존재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500만 년이라고 하는 500만 광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보 전달할 때 500만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호모 에렉투스가 생겼던 게 170만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우주간의 규모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생겨서 현대 문명을 만들 때까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정보는 여기서 아직 안드로메다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주는 크고도 넓어요. 방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안드로메다가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의 은하 쪽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약간 초속 120km 정도로 우리 은하 쪽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경과하면은 부딪히겠죠?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쪽으로 점점 다가와서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안드로메다 쪽에 있는 다른 행성하고 빵하고 부딪힐까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주 공간 자체가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실제는 엄청나게 넓어요. 별들 사이 거리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메다는 스쳐 지나가서 영원히 멀어질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충돌하는 건 확실한데 충돌 후에 과연 안드로메다는 멀리 멀어질 건지 아니면은 다시 끌려와서 우리 은하와 합쳐질 건지. 근데 요즘 학설로는 처음에 충돌해서 비껴 지나갔다가 다시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중력 잘 알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끌려와서 약간 진동을 하면서 두 은하 자체가 합쳐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운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은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념 자체를 태양으로 바꾸죠. 그런데 그 태양계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진들은 아마 퍼블릭 도메인으로 여러분들이 뭐 위키나 그런 데 들어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나사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멋진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들 찾아들 봐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은 태양은 대략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태양의 수명. 태양의 수명은 한 123억 년 정도 돼요. 그러면 태양은 도대체 언제쯤 태어났을까요? 태양은 전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여기 설명을 할 때, 여기 빅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태양은 1세대 별이 아니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잖아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슈퍼노바, 다시 말해서 초신성이 폭발한 잔해들이 모여서 생긴 2세대 별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대략 언제쯤 생겼냐면은 지금부터 약 한 45억 년 정도 전에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도 그 무렵에 같이 생겼어요. 지구도 태양이 생길 때쯤은. 그러니까 태양은 한 지금까지 태양별이나 우주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태양은 지금 한 반 정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명이 대략 잡아서 123억 년, 대략 100억 년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고 태양이 한 그 45억 년 전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은 약 한 반 정도 이렇게 수명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이런 에너지원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핵 분열에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태양에서는 핵 융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핵 분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명한 공식 어떤 거 있어요? MC 스퀘어라고 하는 거. E = MC 스퀘어.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 m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등가 원리에 대한 식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핵 발전을 하거나 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핵폭탄 같은 것들은 실제는 핵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반대인 거죠. 핵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핵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에너지원 아직까지 물론 지금 인간도 핵 융합을 하려고 해서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핵 분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거운 원자를 다시 말해서 우라늄 같은 거를 이거를 중성자를 쏘아가지고 깨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토늄 같은 거를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핵 분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핵폭탄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반대로 수소원자, 태양은 가스덩어리인 거잖아요. 수소원자 두 개를 모여가지고 헬륨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은 핵융합으로 지금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행성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 테고 여기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여기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은 플루토라고 하는 명왕성은 퇴출됐어요. 태양계에서.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태양의 크기는 지구보다 얼마나 클까요? 태양은 지구보다 혹시 그 생각 해봤어요? 약간 지구보다 108에서 109배 정도 커요. 약 100배 정도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봐요. 만약에 지금 1m 정도, 1m보다 작겠네요. 한 1m 정도 되는 구를 하나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1m 정도 되는 구를 하나 생각을 해요. 구 생각했어요. 그걸 지구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100배 더 키워봐요. 100배 더. 그러면 그게 태양의 크기예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기 비율로 보면은 지금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는 여러분들 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점 정도밖에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을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태양을 줄여서, 지구를 줄여서 1m 정도로 보고 구로 생각을 하고 그걸 더 100배 정도 확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태양의 크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는 태양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크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인간에 비해서 지구는 엄청나게 큰데 그 지구보다도 108배나 더 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 이런 우주에는 은하 속에는 아까 1000억에서 2000억 개 정도 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태양보다 큰 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북극성, 길잡이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옛날에 GPS 같은 것들이 없을 때 밤하늘에 북극성을 보고 그쪽을 기준으로 잡아서, 왜냐면 지구 자전축이 거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북극성을 향하고 있잖아요. 물론 세차운동 때문에 나중에는 북극이 바뀔 거예요. 지구가 회전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양을 보일지 모르겠네. 세차운동이라고 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에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길잡이별은 북극성은 다른 별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별 자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북쪽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북극성은 태양보다 약 한 46배, 다시 말해서 약 한 50배 정도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지구 만들어요. 1m 9. 그리고 그걸 100배 키워요. 그러면 그게 대략 태양의 크기예요. 근데 그 태양을 다시 50배 더 키워요. 그러면 그게 북극성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북극성 우리가 보면은 흐릿하고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그거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고 바로 태양보다 50배 정도 커요. 근데 이런 별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 큰 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문우주 쪽에 천체물리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마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오리온 자리의 어깨에 있는 별, 밤하늘에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오리온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오리온이 별이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요 안에 상태성이라고 해서 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하늘에서 워낙 웅장하게 뜨기 때문에 금방 구별이 가요. 근데 그 오리온에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위쪽 끝에 있는 별, 여기를 우리가 베텔기우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별은 붉게 빛나요. 붉은 색깔이에요. 화성처럼 붉게 빛나요. 그런데 그 베텔기우스는 크기가 태양보다 800배 정도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구 만들어요. 1m 9, 100배 키워요. 태양. 그리고 그 100배 키운 걸 다시 800배 더 키워요. 그러면 그게 베텔기우스 크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붉게 빛나기 때문에 초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이 적색 거성 단계에 간 다음에 땅하고 터져가지고 그때를 우리가 초신성 폭발, 다시 말해서 슈퍼노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나 별 문화도 이렇게 수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텔기우스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베텔기우스까지 거리는 대략 한 40만 광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40년 전, 640광년이기 때문에 640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오리온 자리를 봤어요. 거기서 베텔기우스를 봤어요. 그러면 그 빛은 약 한 600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그게 지금 공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베텔기우스는 어떠면은 지금 우주에 지금 실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까 베텔기우스가 초적색 거성이라고 했잖아요. 초적색 거성은 슈퍼노바라고 하는 땅하고 터지는 현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떠면 그 베텔기우스가 땅하고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현대 우주론 중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태양과 그 주변에 있는 행성 규모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행성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태양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수, 금, 지, 인간은 여기에 살아요. 그리고 화, 목, 토, 천, 해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냐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목성형 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반 같은 것들이 있는 행성, 지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 그리고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지가 않고 가스로 이루어진 거죠. 가스덩어리로 이루어진 거. 이거를 우리가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그리고 일단 그 구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행성계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그런 식으로 구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그리고 위성이라고 하는 걸 잠깐 눈에 볼 건데, 위성은 지구에 있는 위성은 어떤 거예요? 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항성이 있어요. 항성은 말 그대로 별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행성이 있어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렇잖아요? 행성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성에 위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구는 행성이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달은 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구조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있을까요? 그러면 지구에는 위성이 달 하나 있어요. 그럼 목성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또는 토성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또는 지금 태양계에서 위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행성은 어떤 걸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지구 말고, 지구에 있는 달 말고 처음으로 위성을 찾아낸 과학자는 누구였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인물 소개를 할 때 누구였었어요? 그렇죠. 갈릴레이죠. 갈릴레이가 망원경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해서 개량을 한 거죠. 개량을 해서 목성을 봤어요. 그리고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4가지 위성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오, 그리고 또 유로파, 그리고 가니메데, 그리고 또 칼리토라고 하는 위성을 발견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4개의 위성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때 그 망원경 기술로는. 근데 지금은 약 한 79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성에 가서 밤하늘을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밤하늘에 달이 엄청나게 많이 뜨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서 말했던 갈릴레이 위성 4가지 중에서 가니메데라고 하는 위성은 실제는 수성보다도 커요. 여기에는 수성보다도 커요. 여기 목성에 있는 위성. 그리고 토성에는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발견된 거 보면은 여기는 목성보다 토성에 위성이 더 많아요. 이쪽에 약 82개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별로, 여러분들 시대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다른 별로 이주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별도 가볼 수가, 다른 별도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그런데 왜냐면 별과 별 사이 거리는 너무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성으로는 틀림없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행성에 아마 개척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는. 그때 가서 한번 밤하늘의 별들과 위성들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목성이나 토성에 가면은 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여기에 얘기했던 명왕성 자체가, 플루토라고 하는 명왕성 자체가 2006년 8월에 퇴출됐어요. 퇴출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태양계에서, 솔라 시스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냐면 행성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성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태양 주위를 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태양계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질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럼 질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질량이 엄청나게 무거우면 질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인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뭉치게 돼서 구형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질량에 의해서 중력권이 확보가 돼서 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주변에 지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배적은 궤도에 대해서 지배적인 거예요. 아까 목성의 위성이 79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 위성들은 목성이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중력권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행성의 조건에 들어가요. 그 대신 그랬는데 명왕성은 여기에 약간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명왕성은 크기가 너무 작아요. 크기가 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0.18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너무 작죠? 그리고 부피도 0.0066배 정도. 그러니까 부피도, 지름이 작으니까 부피도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중력도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크기가 워낙 작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나요? 크기가 워낙 작고,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있어요. 생성 원인도 달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구형 행성이 있고 목성형 행성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왕성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구형 행성은 안반 같은 거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지구를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목성형 행성들은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명왕성은 특이하게 거의 얼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생성 원인도 왜 그렇게 됐는지 아직 잘 연구 중이지만 생성 원인도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궤도가, 그러니까 공전 주기 궤도가 다른 것처럼 원형 형태를, 태양 주위를 원형 형태로 도는 게 아니라 이게 길쭉한 타원형을 하고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반 형태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타원 형태로 심할 때는 해왕성 안쪽까지도 들어와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명왕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행성계에서, 여기 태양계에서 일단은 지금 퇴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은하 규모 그리고 태양계 규모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을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걸 논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한 거는 뭐냐면 물질 세계를 논한 거예요. 태양별, 은하, 우주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질 세계예요. 그러면 이런 물질 세계가 전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우주의 구성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를 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태양별, 은하, 우주가 전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은하 단위나 또는 태양별, 은하, 우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성도 있고 지구에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도 사실상은 과학적으로 물질인 거잖아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은 약 한 전체 우주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만 물질인 거예요. 나머지는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95% 정도는 도대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직 물리학자들이 연구 중이에요. 그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에 암흑은 다크로 붙어요. 다크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뭔지 잘 모르겠어서 다크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암흑물질이 있고 이게 대략 27% 정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잘 모르겠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해요. 이 암흑 에너지가 68% 정도가 있어요. 이해들 갔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물질은 5%밖에 없고 나머지 95%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암흑 물질을 약 27% 정도라고 보고, 그리고 더 잘 모르겠는 암흑 에너지가 68% 정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현대 우주의 물질 구성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약간 넘어갈게요. 앞에 잠깐 가서, 그러니까 시험과 공간이 시작돼서 팽창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어떤 설명을 했냐면 지금도 여기가 팽창 중이라고 했었어요. 그 팽창하는 에너지 원인이 우리는 지금 암흑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 암흑 에너지를 검출할 방법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팽창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질량체는 태양별, 은하, 우주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빵 하고 폭발했던 우주는 그 안에 있는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다시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 더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력과 반대되는 청력을 가진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를 우리가 지금 암흑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연구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검증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왜 검증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하고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텐데,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에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사고 실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중력 렌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력 렌즈 현상이 있는데 암흑물질은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중력 렌즈 현상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암흑물질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자체는 특이한 게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주변을 날아다니는 이런 빛하고는 또 하나 상호작용을 안 해요. 하지만 거기가 그게 중력 렌즈 현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렌즈 같은 거를 보면은 사물이 뒤쪽에 있는 게 왜곡돼 보이잖아요. 바로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어요. 바로 여기까지가 현대 우주론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의 간단한 구조,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그리고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들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꼭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자, 그러면 정리들 잘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